옥무가 산과 산 사이를 꽉 메운 이곳은 경기도 양평 용문산 자락입니다. 청량한 봄바람에 몸을 맡기고 계곡물 소리 따라 숲길을 오르면 숨은 좀 가쁘긴 해도 마음은 맑아지고 위에서 바라보는 풍광은 절경 그 자체입니다. 제가 오늘 찾은 이곳은 태고 보호국사가 30살 때 12가지 서원을 세우고 정진하여 등력했고 태조의 왕사였던 무학대사도 수도하셨다는 양평 상원사입니다. 이곳 선원에서 22년째 주석하시며 후학들을 제접하며 수행하고 계시는 전 전국 선원 수자회 대표 의정 스님을 뵙고 스님의 출가 이야기 들어보는 소중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느새 성큼 봄이 다가온 것 같아요. 네. 스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여기 선원이니까 이제 선원에서 정진하고 또 일 있으면 수자의 일도 보고 네. 그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상원사가 고려 때부터 삼상원이라고 해서 네. 이곳 용문산 상원사, 또 묘양산 상원사, 오대산 상원사 예. 이 세 곳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선당 명터라고 들었거든요. 예. 상원사는 어떤 도량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나라의 그 상원사라는 절이 한 20여 군데 된대요. 네. 남북한 따져서. 왜냐면은 이제 환칠하고 높고 하면은 이제 상원사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대요. 근데 금방 소개한 것처럼 세계 상원사가 유명한데 여기도 이제 선원이 있어요. 네. 오대산도 선원이 있고 묘양산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 이 고려 때부터 선원이 있어서 여기가 역사가 지금 뚜렷이 않아요. 우리 여기 종 보면은 저게 한 970년경에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용문사 역사가 900년경에 이제 창건이 됐다고 그래서 여기도 따라서 900년경이 창건이 됐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고려 때부터 이렇게 선원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태고보우선사가 우리 불교의 중흥조죠. 네. 그분이 요 양평에서 태어나셔서 아, 출가는 저기 전라도에 가서 출가를 하셨고 네. 나이 30에 여기 오셔서 3년 동안 용맹정진을 해요. 네. 12가지 원력을 세워놓고 용맹정진을 해서 첫 등력을 했던 곳이에요. 아, 그래서 여기가 이제 태고보우선사의 유적지이기도 하고 네. 아, 그래서 여기가 양평이 태고보우선사의 유적지가 다 있습니다. 아, 꽤 오래된 역사가 깊은 도량이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나홍 스님도 요 위에 암굴이 있는데 암굴에서 3년을 사셨대요. 아, 또 무학선사가 이태조의 왕사였던 무학선사가 요 옆에 부담이라고 있어요. 네. 부담에서 견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2조 때는 여기를 성산이라고 네. 도인이 많이 나온 곳이라고 해서 성스러운 산이라고 이렇게 불렸어요. 네.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또 용문사의 세조의 어머니 되는 분을 여기 모셨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용문사에 오셨다가 한 번은 여기 효령대원이 원찰로 삼아서 선원을 원찰로 삼아가지고 여기서 주로 활동 많이 하셨어요. 여기서 수행도 하고 네. 또 그렇게 나가서 활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여기서 하시니까 이제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용문사까지 왔으니까
우리 저기 삼촌을 한번 보고 가야 되겠다고 여기 올라오세요. 올라오니까 저 밑에 올라왔는데 풍악이 여기서 울려. 그래서 야, 우리 삼촌이 그 도인이 다 되신 모양이다. 내가 말도 않고 이렇게 몰래 오는데 네. 어떻게 알고 풍악까지 울려주시나 하고 올라오니까 삼촌은 외출하셨어. 안 계신데 저 산에서 이 불이 하나 쫙 내려오면서 저기 보면 저기 그림 있죠? 네네. 법당 위에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화열을 해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왕이 다니면은 화공을 데리고 다녔대요. 그래서 화공을 그려라. 그래서 그리고 법당에서 참배하고 이제 모시고 온 사람들이 쭉 이렇게 막 부처님한테 절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던 최양이라는 학자한테 관음현상기를 적어라. 관음현상기를 그 화공이 그린 그림을 앞장에다 놓고 여기 있었던 일을 관세음보살이 화해했던 그 기록을 그대로 적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책이 관음현상기라고 해가지고 귀정각에 지금 모셔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선당 명터 상원사는 1907년경 양평의병의 근거지로 대일항전을 벌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주련은 네. 그 2001년도에 이걸 새로 지으면서 봉선사 조실 월은 스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용문산의 역사가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중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대건일과 점차지는 백두대간이 뻗다가 이곳에 와서 전기를 모았다 이거예요. 용문산에 와서. 그래가지고 그 용문 정립 부군봉 용문산이 우뚝 솟아서 봉우리를 굽어보는구나. 앞에 봉우리가 쭉 보이죠? 네네. 허다장괴 쇠린처. 그거는 이제 용궁 꾸는 무수한 잉어 이마떼기 깨지는 곳. 그 뭐냐면은 그 뱀은 용이 되려면 3,000년이 걸린대요. 근데 이 물고기는 용이 되려면 2,000년이 걸린대요. 이 서해 바다에서 이 물고기가 네. 1,000년을 이렇게 살면은 작은 물고기를 먹고 살아요. 1,000년을 자라면은 한 키가 한 1m, 2m 한 50 정도. 몸무게가 300kg 이상 된대. 그렇게 큰 놈이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을 가만히 아무것도 안 먹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 1,000년이 되면은 몸이 황금색으로 비늘이 황금색으로 보인대요. 그래서 이 쇠린처 저기 그러니까 그 놈들이 이제 금년이 되면은 서서히 올라가서 저기 중국의 황하강이라고 있어요. 네. 황하강 중턱에 가면은 용문 폭포라는 데가 있어. 용문 폭포가 있는데 거기는 한 100m 되는 강이 쭉 내려오다가 3m, 30m를 이렇게 줄어버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큰 바위 폭포가 있어요. 그걸로 떨어져. 네. 거기들은 이제 올라오는 성질이 있거든요. 네. 올라오다가 너무 폭포가 세니까 못 올라와. 그래가지고 그 옆에는 이제 3단으로 돼 있어. 근데 올라가면은 또 물이 떨어지니까 또 떨어지고 밑으로 떨어지면은 거기 물고기들은 머리가 다 허옇대요. 네. 올라가다 떨어져가지고 바위부터 쳐가지고 머리가 다 허옇대. 그러니까 이마떼기 깨지는 곳. 그 소리예요. 정유고함
설세족 저기 정수리에 옛 암자 있어 세상 먼지 뚝 끊겼다. 여기가 높은 데 이렇게 있어서 세상 먼지가 다 끊겼다. 네. 그 용 얘기가 네. 금린이라는 이야기가 우리 벽암록이라는 어록에 보면은 거기에 자세히 나와요. 네. 금린이 되기 위해서 천년 동안 물속에 있을 때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걸 낼름낼름 받아먹은 놈은 용이 못 되고 이무기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수행자들도 세상 영위에 빠져버리면 용이 못 된다는 얘기지. 용은 즉 부처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네. 그래서 채용축인 분명하여 예선포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연기론이 진여 연기론이라고 해서 채와 용을 갖다 잘 가려놔요. 채는 본체고 용은 현상계를 갖다 얘기해요. 네. 여기 채용 본체가 이거 다 드러났다 이거예요. 그 재월 광풍 당상수 밝은 달 맑은 바람 본래 살림이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들이 밝은 달 맑은 바람이 본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월이라고 구름이 거친 다음에 뜨는 데 같은 재월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 재월 땅이라고 했어. 아. 재월. 달이 누워 있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가불매종 여석공. 그건 이제 부처도 조사도 꾸짖는 옛날과 다름없다. 네. 그러니까 부처도 초월하고 조사도 초월하고 석가의 부모도 초월해버리고 아주 패게 반말하죠. 부처를 만나면 부처 죽인다. 옛 조사 선지식을 만나면 선지식 죽인다. 부모도 만나면 부모를 죽인다. 빨리 초월하라는 거예요. 아. 거기 초월해야지만 정상이 오른다. 그러니까 초월해라. 산고자미 전무로 이 기쁨을 즐길 수 없기에 심정국태 한명존사 이 나라의 평안하기를 빌면서 한가히 종이나 치는구나. 공부해서 등력을 해서 대자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절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여기가 이제 용문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등령문이라고 그래요. 용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등령문. 용이 돼서 올라가는 곳이다. 네. 그러니까 이 부처가 돼서 되는 곳이다. 라고 해서 용문산이 옛날부터 되게 유명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태고 보호선사부터 나홍선사로부터 무학선사 도인들이 여기서 살았고 또 그 후에도 계속 거장들이 살았어요. 터가지고니까. 스님께서는 50여 년 전에 고등학교 시절에 의정부에서 목포까지 무전여행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또 목포에 도착해서는 그 성현들의 삶에 대한 고민과 의문을 가지게 되셨다고요. 그 당시에 벌써 너무 일찍 철이 들어가지고 내가 뭐하고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을 해봐도 내 삶이 아닌 것 같고 또 명예를 많이 얻어서 산다고 해도 내 인생이 아닌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가치들을 전부 다 대비를 해봐도 의미가 없어요. 내가 뭐 때문에 살지 하는
그런 이 삶의 가장 큰 문제에 봉착을 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둘하고 방학 때 아산에 가서 우리 무전 여행을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쓰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걸어서 목포까지 갔어요. 아. 그리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목포에 가니까 문득 그 생각이 나기를 아니 내가 인생을 너무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과거에 살았던 성현들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생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부쩍 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그 고교 시절에 그 성현들의 삶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시다가 대학교 때 출가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는 건성이고 네. 주로 이제 그 사성현에 대한 이 공부를 주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먼저 그 유교, 도교, 그리스 철학, 그다음에 이 기독교, 그다음에 이제 불교, 나중에 불교를 만났어요. 네. 그래서 불교를 보고는 아 내가 찾고 있던 것이 여기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부모한테 이제 얘기하고 말려도 그냥 출가를 했어요. 네. 그럼 처음 출가는 어디로 하셨어요? 그래서 전 그때 그 당시 이제 불교 책으로만 봤기 때문에 잘 몰라서 이제 의정부 포교당에 의정부 불교 포교당이 있었어요. 네. 그때 그분이 이제 우리 은사 스님이었어. 그분한테 가서 이제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스님께서 그래서 고승 밑에 출가를 해야 된다. 네. 그때 문어 스님이 거기 주석을 하셨어요. 그 당시 교학의 제1인자였죠. 그 고승으로도 알려진 아주 유명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 밑으로 출가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갔어요. 가서 봉선사로 출가해서 그러니까 봉선사에는 한 4, 50인밖에 안 걸려 의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출가해서 행자 생활을 했어요. 그 알고 보니까 이제 우리 스님이 이렇게 당신 상자로 이렇게 점지를 해 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출가를 해서 이제 봉선사에서 네. 스님이 됐죠. 네. 고승이 계시니까 고승한테 가서 이제 제가 가서 정시로 물었어요. 제가 이렇게 발심을 해서 수행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출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수행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수행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호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교입선을 해라. 먼저 부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먼저 알고 나서 수행의 문에 들어간다. 우리나라 전통이 사교입선이다. 결혼 먼저 하고 나서 부처님 말씀 먼저 알고 그리고 수행을 해야지 아주 정상적인 수행을 할 수 있단다. 그냥 그렇게 좀 해라. 라고 해서 강원을 추천하시더라고요. 네. 강원을 이제 추천해서 강원에서 경전을 다 봐라. 한번 다 보고 그리고 석방이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해서 강원 내가 해인사 강원을 나왔어요. 네. 해인사 강원에 가서 네. 수료를 하고 바로 이제 선을 그러셨군요. 학교 공부보다 4대 성현의 사상과 철학에 빠져 살았던 고교 시절. 경전과 부처님의 삶을 안 순간 부모님의 반대를 뒤로하고 단박에 출가를 결심했는데 그때가 스님 나이 24살 때였다고 합니다. 용문, 잉어가 3단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 통과하면 용이 되지만 실패하면 땡볕 모래자갈 웅덩이 속에서 아가미를 드러내는 꼴을 면치 못한다는 간담 서늘한 용문성당. 이곳이 바로 그런 곳이라 스님은 한시도 도거와 혼침에 빠질 수 없었음을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선언을 읽으며 성품을 짐작해 후학 모두가 용이 되기를. 그 간절한 의정 스님의 수행 이야기, 다음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저는 배우 김산옥입니다.